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 즉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조치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폭위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해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 폭력의 개념, 형사 범죄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받게 하려면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받게 하려면 우선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피해, 즉 학교 폭력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적시하여 가해 학생을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될 수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적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적는 거. 뭐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뭐 대략적으로 뭐 2학기 몇월경 아니면 몇월경 아니면 뭐 몇월 며칠경 뭐 요렇게 시간이나 날짜 이런 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면 대략적이라도 잡아야 되고, 뭐 교실이면 교실에서 아니면 복도면 복도에서 뭐 이렇게 장소도 좀 특정이 돼야 되고,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해서도 적시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적어야 됩니다. 피해 상황을 그냥 어렴풋이 적게 되면은 이 특정 자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저도 이제 학교 폭력 사건을 여러 개 진행해 보고 그다음에 뭐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좀 적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해 학생은 이 CCTV 영상,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한편, 정신과나 뭐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치료, 상담받은 내용을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 방문하는 거는 당연히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뭐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이제 방문해가지고 치료나 상담을 받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이제 뭐 제가 요거 나눠서 놓긴 했는데, 이 CCTV 영상이나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들을 한 번에 제출해서 신고를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거는 우선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이제 학교에 알리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뭐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학교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 정시가 이거는 이제 뭐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출을 못하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제출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순서를 좀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뭐 여기에 사이에 뭐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를 거쳐야 되는데, 전담기구에서는 이 사건을 학폭으로 보낼지 안 보낼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담기구가 뭐 이제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휘말리게 되면 학교에 아마 설치돼 있고 전담기구가 열린다고 하면 이제 학폭이라고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폭이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전담기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폭위에 이 사안을 보낼지 안 보낼지만 정하는 겁니다. 즉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피해 학생이 그냥 학폭위 보내달라면 뭐 다른 요건 상관없이 무조건 갖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심하게 받은 경우 지금 엄중한 조치를 받게 하려면 당연히 피해를 심하게 받았겠죠. 당연히 학폭위 그냥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냥 전담기구에서는 그냥 바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그거 알고 있으시면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 학생은 위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특히나 학생들이기 때문에 진술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무슨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진술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뭐 위원님들 중에서 그거를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제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냐, 아니면은 뭐 지금 피해 학생은 어떤 결과를 원하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안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어보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엄중한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안 물어보면 마지막에 말할 기회를 주는데, 좀 이렇게 쭉 말할 기회를 주는데, 그때 이런 내용 첨부해가지고 좀 주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첨가해가지고. 특히 의견서 등을 준비해가지고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이 높으며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그 위원님들은 학교폭력이 심각한지, 지속적인지, 그 다음에 고의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반성하고 있는지, 화해는 됐는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당연히 받아들여집니다. 이거 감정적으로 대응할 거는 아닙니다. 학폭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해야 되고, 요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야 되고, 의견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미리 제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학폭위 같은 경우는 그 당일날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관련 학생들이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과를 학폭위에서 그날 당일날 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교육청장의 뭐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제 통지를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그러니까 관련 학생들이 결과를 알기에는 뭐 빠르면 1주, 뭐 늦으면은 한 2, 3주, 뭐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결정은 이날에 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제출해 놔야 됩니다. 의견서나 이런 거 필요한 자료들,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하며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회로 보고하게 됩니다. 즉 피해 학생은 자신이 피해받은 부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받게 하려면 학교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뭐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이래도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좀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 다뤄본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딱 두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특히나 대한변협에서 뭐 학교폭력 전문 이런 거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전국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들이 10몇 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확인하셔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